안녕, 우딱이다. 첼시의 영원한 판타지 스타, 첼시 역사상 최고의 선수, 첼시 역대 베스트 11에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남자, 천재 플레이와 겸손 플레이를 동시에 통달한 남자, 자기 관리의 끝판왕, 30대 후반까지도 정상급 기량을 보여준 남자, 잠프랑코 졸라 당신이 궁금하다. 풀네임 잠프랑코 졸라. 1996년 7월 5일생, 한국 나이 55살, 만 나이 53살, 반백살을 훌쩍 넘긴 첼시의 레전드. 국적은 이탈리아, 키 168cm, 몸무게 68kg, 축구 선수치고 오빠 키도 작으면서 안면 쓰지 마. 굉장히 작은 키, 하지만 실력은 너무나도 거대한 사나이다. 2005년까지 현역 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 2006년부터 축구 코치와 감독을 한 졸라. 궁금한 졸라의 삶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졸라게 파헤쳐보자. 1984년 졸라는 18살에 누오렛의 칼치오에서 프로 데뷔를 했다. 그 뒤 1986년 토레스 칼치오로 이적하여 팀의 2부 리그 승격을 이끌었다. 이때부터 졸라는 세리에 리그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9년 세리에 A 나폴리로 이적한다. 졸라는 여기서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에게 직접 프리킥을 전수받았다. 그러니까 프리킥을 졸라 잘 차는 졸라는 마라도나의 가르침과 꾸준한 노력, 공성으로 세계 최고의 프리키커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세르비아 출신 미하일로비치가 기록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졸라가 세리에 A 최다 프리킥 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졸라가 프리킥을 얼마나 잘 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졸라는 나폴리에서 말 그대로 날아다니면서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94년과 95년은 19골을 넣은 득점력 하나는 진짜로 죽여주는 졸라 골 잘 넣는 공격수였다. 축구 전설 마라도나가 약물 복용 등의 문제로 나폴리를 떠날 때 나폴리 경영진에게 한 말이 있다. 나를 대체할 사람은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말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맞다, 이미 나폴리에는 잠프랑코 졸라가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 전설인 마라도나 역시 졸라를 졸라 인정한 것이다. 졸라, 당신은 도대체 어떤 축구를 하신 겁니까? 1993년 졸라는 파르마로 이적하게 된다. 파르마 시절 졸라는 두 경기당 한 골씩은 거뜬하게 넣어버리는 졸라게 뛰어난 활약을 또다시 펼쳐버린다. 졸라는 파르마에서 UEFA 슈퍼컵 우승과 UEFA 우승에 정말 졸라게 하드 캐리를 하며 세계의 명성을 날렸다. 이때 졸라는 세리에 A 리그 최고의 선수 칭호를 받았다. 하지만 안첼로티 감독 체제로 바뀐 후에 4-4-2 포메이션에서 졸라는 좀 갈등을 했는데 원하는 포지션이 아닌 왼쪽 미드필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저 멀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FC에서 졸라에게 졸라 러브콜을 보냈다. 당시 첼시 선수 겸 감독을 하고 있던 검은 튤립 루드 글리트가 졸라를 졸라게 원했던 것이다. 졸라는 유로 1996에서의 부진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세리에 A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결국 첼시행을 택했다. 부진했던 졸라에게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 걸렸는데 첼시로 이적한 1996년 졸라의 나이는 30, 축구 선수 치곤 적지 않은 나이였다. 게다가 이때는 90년대 축구 선수의 수명이 더 짧았을 시기였다. 하지만 전설은 이미 시작됐다. 졸라가 런던 땅을 밟을 때부터 졸라의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다. 96-97 시즌 졸라는 첼시 부활의 중심으로 불리면서 리버풀을 상대로 역전승을 기록, FA컵 우승을 해버린다. 그리고 시즌 말미에는 첼시 선수 중 최초이자 역대 시즌 도중 합류한 선수 최초로 EPL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다. 진짜로 졸라 잘한 것이다. 작은 체구로 상대 수비수를 사이사이 비집고 들어가 수비 라인을 붕괴시켰고 뛰어난 드리블, 테크닉,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가 막힌 플레이로 수비를 농락하면서도 볼간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다. 당시 맨유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이런 졸라의 활약을 보고 졸라는 정말 완벽한 작은 선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판타지 스타 그 자체였다. 97-98 시즌 졸라를 등에 업은 첼시는 리그컵, 홀리쉣, 위너스컵, 슈퍼컵, 홀리쉣 무려 3개의 트로피를 또다시 들어올리게 된다. 그리고 99-00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한 골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3대1 승리를 이끌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첼시가 넣은 3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하드 캐리를 했다. 비록 2차전 캄프누 원정 경기에서 연장 끝에 패배해서 4강 진출은 실패했으나 졸라의 소년 가장급 활약은 아니다. 졸라가 나이가 많아서 소년 가장은 아니고 노년 가장급 활약은 첼시의 유럽 경쟁력을 톡톡히 보여줬다. 로만 구단주의 막대한 자본을
첼시로 투입하기 전에 졸라의 졸라 대단한 활약들이 모이고 모여서 첼시를 세계 빅클럽으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됐다. 졸라가 없는 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 이건 졸라 리얼 실화 감동 스토리다. 2002-2003 시즌 졸라는 이미 30대 중반을 돌파한 나이였다. 한계설이 나돌았지만 14골을 기록했고 첼시 챔피언스리그 복귀에 성공시키며 보란듯이 실력을 과시했다. 만약에 이 시즌에 첼시가 4위를 차지하지 못했더라면 로만 구단주의 인수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우딱이다. 만약 로만이 인수하지 않았다면 지금 첼시는 어떤 모습일까? 졸라는 명불허전 첼시 레전드가 맞다. 졸라 레전드 아니라고 하면 체랄못이라고 강력하게 내가 주장하겠다. 강력하긴 아니고 어느 정도로 말라.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졸라의 등번호였던 25번은 졸라 이후 누구에게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첼시의 영구 결번인 그런 셈이다. 여담으로 존 테리가 26번을 달고 뛰는 이유는 25번 영웅 졸라를 뛰어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한다. 존 테리가 졸라를 영웅처럼 생각한다는 점에서 졸라가 어느 정도의 첼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3년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달성하고 첼시 올해의 선수까지 받은 졸라는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된다. 졸라는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 런던을 떠나 이태리로 돌아가기로 했다. 당시 정상 리그라고 할 수 없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데니스 베르캄프, 주니뉴 파울리스타 등과 함께 한 차원 높은 클래스를 보여주며 리그 수준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적을 결심한 졸라는 당시 세리에 B에 있던 고향팀인 칼리아리로 이적한다. 이적한 후에도 주장 완장을 차고 2부 리그에서 13골을 넣으면서 팀을 멱살 잡고 세리에 A로 승격시켰다. 그 다음 04-05 시즌에는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진짜 기가 막힌 테크닉으로 팀의 세리에 A 잔류를 또다시 성공시켰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2005년 화려했던 판타지스타 졸라는 현역을 은퇴를 한다. 그러나 졸라의 화려한 클럽 경력 뒤에 숨겨진 한없이 초라한 국가대표 커리어가 있다. 당시 이탈리아는 전례 없는 판타지스타의 범람기였고 짱짱한 이탈리아 공격 자원들 틈에서 졸라는 졸라게 힘들었다. 경쟁자로는 그 유명한 이태리 미남 로베르토 바조와 로베르토 만치니 등이 있었다. 졸라 뒤로는 신예 알렉산드로 델피에로가 추격해왔다. 졸라 입장에서는 첩첩산중이나 다름없었다. 그래도 첫 출전의 기대로 한껏 부풀었던 1994년 미국 월드컵 졸라에게는 정말 대참사이자 잔혹사로 남았다. 어디까지나 로베르토 바조와 주세페 시뇨리의 후보였지만 틈틈이 출전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16강이 진출한 이탈리아, 나이지리아와 16강 경기가 시작됐다. 0대1로 지고 있던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꺼낸 교체 카드는 바로 졸라였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졸라는 불과 10분 만에 레드카드를 받게 된다. 사실상 거의 오심에 가까웠고 졸라는 졸라 억울했다. 졸라 억울한 졸라는 무릎을 꿇으면서 판정에 대한 아쉬움을 졸라게 남겼는데 나가면서 펜스를 졸라 치고 정말 졸라는 졸라 억울했다. 근데 이걸 보는 이태리 감독도 졸라 짜증났다. 그래서 이 경기를 끝으로 졸라는 98-02 월드컵에서 명단 제외가 되었다. 졸라가 더욱 안쓰러운 점은 파르마에서의 활약으로 유로 1996에서는 바조를 제치고 주전 공격수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조별리그 독일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해버리면서 욕을 졸라 얻어먹었고 대회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욕을 졸라 얻어먹었고 무득점에 그치면서 조별리그 탈락해버린다. 홀리 쉣! 이태리 축구 팬들은 탈락의 원흉으로 졸라를 지목했다. 이처럼 졸라의 국대 커리어는 비운이었고 1997년을 끝으로 국가대표 커리어는 마감됐다. 처참한 국가대표 커리어를 기록했지만 클럽에서는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점 잊지 말자. 2005년 현역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코치와 감독 생활을 하던 졸라는 드디어 첼시로 다시 돌아왔는데 18-19 시즌을 맞아 부임한 마우리치오 쌀이 우동쌀이 감독을 보좌하는 첼시의 수석 코치로 영입되어 스탠포드 브리지로 복귀한다. 하지만 쌀이가 유벤투스로 떠나고 졸라 역시 첼시를 떠나게 된다. 졸라 형님 졸라 아쉽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자, 졸라를 정리해보자. 예술적인 프리킥 실력은 물론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불리는 1.5선 위치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아낌없이 졸라게 보여준 남자. 졸라 빠르게 파고 들어가는 스피드, 졸라 잘하는 드리블, 졸라 잘 찔러주는 패스가 졸라게 기가 막힌 남자. 관중을 휘어잡는 퍼포먼스로 사랑받았던 남자. 양발을 모두 사용한 중거리 슛, 발리 슛 등의 원거리 득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남자. 천재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판타지스타답지 않게 매우 소박하고 성실한 인품으로 많은 선수들의 롤모델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던 남자. 자기 관리 끝판왕이자 뛰어난 신체 능력이 없어도 30대 후반까지 현역 선수 생활을 하며 정상급 기량을 유지했던 남자. 그게 바로 너 잔프랑코 레전드 오브 첼시 졸라다. 다음 영상은 램파드의 양아들로 불리는 메이슨 마운트로 찾아오도록 하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면 감사하겠다.